네, 침투 탐상 검사 문제풀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침투 탐상 시험 시 형광 침투액과 비교했을 때 염색 침투액의 장점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은 작은 지시들을 더 잘 볼 수 있다. 답은 크롬산 표면에 사용할 수 있다. 답은 거친 표면에 대조색이 적다. 답은 특별한 조명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형광, 염색 침투액은 이런 그 자연광이나 그 가시광 아래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지요. 형광 침투액은 이 암실이 필요합니다. 암실이 필요하고 자외선등이 필요합니다. 자외선등을 사용하려면 전기시설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번 같은 경우 작은 지시를 더 잘 형광 침투액이 염색 침투액보다 감도가 더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염색 침투액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했으니까 염색 침투액은 특별한 그 조명 장치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침투제의 침투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틀린 것은 개구부의 표면에 열려진 크기, 침투제의 표면 장력, 침투제의 적심성, 시험체의 재질 돼 있는데 침투제가 결함 속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침투력하고 관계가 있는 것들은 개구부의 크기라든가 표면 장력, 적심성은 관계가 있겠지요. 근데 재질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6번의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침투의 원리에서 액체 분자 사이의 응집력은 액체가 스스로 수축하여 표면적을 가장 작게 가지려고 하는 힘을 표현한 것은 이런 용어가 어떤 설명이냐 이거죠. 표면 장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표면 장력은 어떤 그 시험체하고 닿는 면적이 수축해서 최소가 되려는 그런 힘을 얘기합니다. 표면 장력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7번은 답이 표면 장력입니다. 적심성은 표면을 적시는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7번의 답은 가번입니다. 형광 침투 탐상에서 사용되는 자외선 조사 장치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때 가장 먼저 장애를 받는 것은 자외선 조사 장치에 장시간 노출. 우리가 이제 이 중에 다른 것들도 영향이 있지만 가장 먼저 해로운 것은 우리가 수정체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눈이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해서 18번은 답이 라번이 되겠습니다. 탐상제 중 염색 침투액보다 형광 침투액이 좋은 점은 갑은 일반 광선으로 검사할 수 있다. 답은 작은 지시라도 쉽게 검출이 가능하다. 답은 물이 묻은 부품의 사용이 용이하다. 답은 자외선 등을 이용함으로 장비가 단순 간편하다. 형광 침투액의 좋은 점은 염색법에 비해서 결함 검출력, 또 미세한 결함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 감도라고 하는데 감도가 더 좋습니다. 형광 침투액이. 그래서 19번 같은 경우는 나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염색 침투액은 일반 광선으로 검사할 수 있는 거죠. 형광 침투액은 자외선 등이 있어야만 검사 가능한 겁니다. 자, 19번의 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침투 탐상 시험에서 현상제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옳은 것은 현상제는 결함 속에 들어가 있는 침투액을 빨아 올려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현상제입니다. 현상제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옳은 것은 갑은 휘발성이 높아야 한다.
답은 세척성이 좋아야 한다. 답은 침투성이 좋아야 한다. 랍은 침투액의 분산력이 좋아야 한다. 랍은 이제 침투액을 빨아올려내서 분산시키는 거, 분산력이 좋아야 하죠. 휘발성 같은 이런 게 좋으면 안 되죠. 세척성도 그렇고. 자, 20번의 답은 랍은이 되겠습니다. 자, 형광 침투 탐상 시험을 할 때 과잉 침투제를 제거한 직후 행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갑은 표면을 압축 공기로 풀어서 건조시킨다. 납은 흡수지를 이용해서 표면에 남아있는 액체를 빨아낸다. 답은 자외선 등으로 과잉 침투액이 제거가 되었는가 점검한다. 랍은 열풍식 건조기로 표면을 건조시킨다. 자, 21번의 답은 되겠네요. 이 형광 침투 탐상 검사로 과잉 침투액을 제거한다고 그랬잖아요. 과잉 침투액 제거가 잘 됐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이때 과잉 침투액 제거 여부를 자외선 등 밑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바로 침투 시간이 지나고 표면에 남아있는 과잉 침투액을 제거하는 요령이 되겠죠. 일반 염색 침투액 같은 경우에는 뭐 자외선 등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떤 그 헝겊이라든가 휴지에 묻어 있는 그 정도로 가지고서 과잉 침투액 제거가 잘 됐는지 알 수가 있죠. 염색 침투액은. 근데 형광 침투액은 그 반드시 자외선 등 밑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1번의 답은이 되겠습니다. 자, 염색 침투 비팍에 가장 적합한 조명은 염색 침투는 일반 그 자연광이나 가시광 이런 이 백색광입니다. 백색광이라고 그러면 이런 형광등 같은 거 얘기하는 거지요. 그 아래에서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조도계로 쟀을 때 시험편 표면에서 500룩스 이상은 돼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번의 답은 500룩스 이상이 답이 되겠습니다. 형광법은 반면에 20룩스 이하가 돼야 되겠죠. 자, 침투 탐상 시험 시 침투액이 가져야 할 특성이 아닌 것은 미세한 틈 사이에도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답은 침투 처리 시 비교적 큰 결함에도 남을 수 있는 능력. 큰 결함에도 이제 세척이 안 되고 남아 있을 수 있는 능력. 답은 침투 처리 시 재빨리 정발을 하면 안 되지요. 랍은 후처리 시에 표면으로부터 쉽게 씻겨질 수 있는 능력. 뭐 후처리할 때는 그래야 되겠죠. 자, 23번은 답은 침투액이 가져야 할 특성이 아닌 것은 답을이죠. 빨리 정발하면 안 됩니다. 의사 지시 모양은 현상제를 적용한 면에 어떤 것이 남아있을 경우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가? 의사 지시 모양은 현상제를 적용했을 때 의사 지시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면에 적용한 면에 어떤 것이 남아있을 때 가장 의사 지시 모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가? 침투액, 세척액, 유화액, 트리클렌, 침투액이지요. 24번 답은 가버립니다. 과잉 침투액 제거, 아까 과잉 침투액 제거라든가 세척 처리가 잘 안 됐을 때 이런 그 의사지시 모양이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해서 24번의 답은 가버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접촉각만의 관점에서 볼 때 적심성이 가장 좋은 침투액은 적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표면을 적시는 능력이라고 그랬죠. 접촉각이 작아야지 적심성이 좋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작은 게 가번이네요. 25번의 답은 접촉각이 10도인 경우 이게 적심성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침투 탐상 검사에서 침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침투의 영향. 뭐 침투액이 결함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그 영향에 미치는 요인이죠. 1번 검사 대상물의 크기, 결함의 방향성, 검사 대상물의 화학 성분,
결함에 폭돼 있는데 침투, 애기 침투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상물의 크기, 결함의 방향성, 화학성분 이런 것들은 별로 관계가 없지요. 결함의 폭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결함의 폭이 뭐 크거나 작거나 미세한 균열이다 그러면 이제 그 침투에 들어가기가 어렵겠죠. 어려우면서 장시간의 침투 시간이 유하겠죠. 결함의 폭이 크면은 단시간 내에 침투에 들어갈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26번의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라번.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